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 정도 하락, 우리 야간 선물은 0.9포인트 내려서 371.90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대단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옵션 만기일 상당히 기억에 남는 만기일이었죠. 엄청난 콜옵션의 이상급등 현상이 나왔던 때 이어서 상당히 기억에 남을 만한 또 4월 만기일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CPI 결과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CPI와 그다음에 우리만의 문제 총선 결과 영향으로 MSCI 한국 ETF가 미국에서 마이너스 4%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환율이 어제 기준으로는 1365원을 돌파했었고 미국 채금리 10년물이 4.5를 돌파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나게 안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정말 큰 하락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아침에 시작으로 그거를 끝낸 하루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크게 급락을 해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가야 할 길의 대부분을 시작과 함께 처리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프리장 때 오늘의 하단선을 365 정도 1차를 이제 366.5 2차를 이제 364.8 내지 365 정도로 적어드렸는데 그냥 뭐 프리장 때 그냥 애초에 1, 2차 라인을 중첩해가지고 그냥 찍고 끌어올린 하루가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같은 날은요 질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면 변동이 너무 컸잖아요. 변화 대세의 변화가 분명히 크게 생겼기 때문에 질 수 있는 날이고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한번 승부를 보느냐 아니면 시장을 인정하고 내가 일단 물러나거나 대응을 하러 가느냐 요 차이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10시 이전하고 오늘 10시 이후는 분명히 다른 기조가 펼쳐졌거든요. 10시 이후와 10시 이전은 분명히 10시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왜? 개인들이 아침에는 콜옵션을 7만 계약까지 늘렸어요. 외국인 선물 매도 5천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 좋죠. 물론 그 안 좋았던 것 때문에 충분한 폭락, 거의 2%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대응을 실제로 하신 분도 파생반에 계셨고 1차, 2차 라인에서 분할 매수하고 손절컷 잡으면 되니까 이 공간에서 매수하고 나와야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간다? 아니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오늘 수익을 봤다면 그 방식 때문에 나중에 크게 당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중간에 다시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뒤집힌 거예요. 낙폭 과대로 매수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10시 정도에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10시 전에. 자, 콜옵션 볼게요. 자, 콜옵션 개인들 아침에 7만 계약까지 넘어갑니다. 값이 뚝 떨어진 90%대로 뚝 떨어진 마이너스 90이죠. 콜옵션 7만 계약 넘어갈 때 같이 콜 들어가지 않아야 해요. 물론 오늘 개인들이 승리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평범한 날이 아니죠. 일반적인 옵션 만기는 개인들이 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 달은 만기 날 하루 전까지도 개인들이 1등으로 제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변수를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인들의 수익을 과연 무난하게 허용할 것인가. 물론 오늘 마감시로 옵션 쪽에서는 허용을 했습니다만 아침에는 개인들의 수익이 1등에서 물러났었어요. 순간적으로. 그거를 다시 개인들이 콜옵션을 초반에 7만 계약을 들어가면서 극복을 했던 거죠. 저도 놀라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오늘 쉬지도 못하고 했죠. 오늘 점심시간도 없이 그냥 쭉 라이브 방송을 풀타임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놀라면서 봤습니다. 과연 개인들 이대로 그냥 수익으로 줄 것인가 의문이었는데 마지막에 흔드는 부분이 나와서 조금 수익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1등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거는 개인들 어쩌다 먹은 수익이지
계속 개인들을 따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확률 낮은 만기일이 펼쳐진 거예요. 오늘은 개인들의 반대 포지션으로 매매를 하는 분들의 뭐 어려운 날이었죠. 그런 분들이 고전할 수 있는 날. 하지만 아침에 콜 포지션, 상승 포지션을 잘 잡았다고 해도 어차피 못 버티는 날이기 때문에 중간에 청산을 하고 숏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잘 커트를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아침부터 지지라인 부근부터 해가지고 막 숏을 공략한다든가 아니면 적당한 반등부터 막 숏부터 먼저 들어간 다음에 시세 10시부터 바뀌었는데 10시부터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물타기 옵션에서 물타기만 했다면 오늘 완전히 녹아서 터지는 날이었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를 드렸고 옵션 만기일에 오늘 80%가 아닌 20% 드물게 나타나는 날이니까 오늘은 인정하고 아침에 콜 잡으신 거 상승 포지션으로 대응하신 분들만 익절하고 그다음에 상승 쪽 보더라도 짧게 끊을 수밖에 없고 편하게 못 보죠. 언제 터질지 알고. 충분한 저항대. 제가 처음에 시작 전에 장 개시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저항 라인들 371.2나 372.5 라인에서 숏을 공략하신 분이 계시다면 잘 끊어야 되는 게 오늘의 숙제였습니다. 잘 끊는 날도 물론 그 라인은 지지가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쵸? 지지가 돼서 요걸 또 지지로 활용하신 분도 계십니다. 항상 기본은 저항은 돌파하면 지지가 되고 지지는 이탈하면 저항이 되는 거. 그걸 또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수급의 방향성을 보고. 하지만 오늘은 뭐 상방으로 좀 계속 편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더 가더라도 언제든지 위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이 수익을 오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367.5까지는 최소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어쨌든 콜옵션 중심의 상방이었고 마지막까지도 토탈 367.5를 포함한 아래로 내려와야 개인들의 수익이 반납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지 않았고 마지막에만 오버슈팅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365 콜옵션을 굴복시키고 약간의 수익을 축소시킬 뿐 별다른 변화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중간에 주식 선물이 오늘 만기였죠. 거기서 개입이 좀 크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늘 3월 만기 때까지 가만히 있던 삼성전자가 4월 만기까지 한 달 내내 급등을 했었죠. 거기에 따른 주식 선물의 거대한 거래가 오늘 옵션에 개인들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옵션 만기 날은 어쨌든 주식 선물도 같이 만기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옵션만 또 놓고 본다면 또 그 부분이 간과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매수 들어간 분들 짧게 익절했다고 너무 아쉬워할 거 없는 날이고요. 다시 진입을 하는 게 맞아요. 좀 더 상단에서 수급의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 다시 들어간 편이 맞고 역방향으로 하신 분들 오늘은 어려웠죠. 마지막에 요 구간에서 조금 겨우겨우 조금 회복이 됐다든가 아니면 커트하고 관망을 했어야 되는 날이죠. 여기서 매수 진입하신 분들 짧게 끊는 건 당연하고 재진입하거나 역방향은 짧게 끊어야 돼요. 손절 컷을 하셔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방향은 편하게 타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짧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날. 원웨이처럼 같지만 수급이 원웨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 결국에는 선물 원웨이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3천억 근처로 끝났고 그 다음에 장중에 개인들 결국에는 양매수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심지어 콜옵션 우위의 모습을 보였죠. 금액적으로. 이거는 367.5와 365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간들. 약간의 큰 손들이 367.5에 개입이 되면서 누군지 모르는 큰 손들 그게 노란머리 개인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개인 계좌를 가지고 들어온 큰 금액 때문에 오늘 계속 혼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청산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마음 한구석에 오늘 불안한 상승인데 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오늘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여기서 잡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급은 우연히 얻어 걸린 거죠. 행운이죠. 행운에 속지 마셔야 되겠죠. 커트를 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침에 여기서 매수 방향 잡으신 분이 아쉬워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파생반에서 숏 포지션 오버나잇을 하실 거면 롱이 아니라 숏에서 하시자.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숏 포지션 공략하시고 넘어오신 분들 아침에 뭐 1,000만원대 수익도 인증 올라왔고요. 뭐 수백만원대 인증도 올라왔었죠. 그분들이 아침에 끄는 것도 잘한 선택이고, 옵션을 하신 경우는 특히나 옵션은 순식간에 시세가 나왔다가 다 날아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쭉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옵션은 기본적으로 시세가 한 방에 나왔어? 반이라도 일단 청산을 하고 그 다음을 기다렸다가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요. 반나 싫다 그냥 다 익절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그거를 잘하셨기 때문에 잘하신 것도 확인하고 칭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쉬워하셨던 분들, 매수 잡았는데 너무 빨리 끊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도 계셨죠. 잘한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결과론적인 겁니다. 다시 들어갔어야 하는 게 맞다. 이거를 한번 복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왜 그러냐? 수급이 분명히 아침에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로 크게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변동을 보인, 수급의 변동을 보인 옵션 만기일이었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버티는 매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고 치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수급을 보시는 분들은 자 다시 한번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잠깐 점검을 하고 갈게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자 파생반에서 올려주신 분들 보시면 여기 과대 낙폭인 것 같아 1차 지지선부터 분할 진입하셨다. 아침에 시작이죠. 시작 아침 오전에 손절컷 잡고 했으니 너무 걱정하죠. 제가 항상 늘 걱정하니까 여기 우리 회원님을 계속 걱정했거든요. 아직 경력이 많이 안 되셔가지고. 근데 오늘 350만원 아침에 롱 공략, 롱 포지션 상승 공략 잘 하셨고요. 지지라인에서. 그 다음에 여기 2차 지지라인에서 접근하신 분도 계시고, 맞네요. 2차 똑같네. 똑같죠. 2차 지지 2차 1차 그 애매한 자리였거든요. 아침에 공략하신 분들 798만원 수익 내셨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항상 신비로울 정도다라고 해서 점심시간 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수익 내신 분 계시고요. 여기도 1차 이제 지지권에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일단은 뭐 롱포지션 수익은 대부분 지지 라인에서 잘 활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8시 56분 프리장 시작하면서 숏포지션 오버나잇 정리하셨고, 그쵸? 아침에 숏포지션 정리하신 분도 계시죠. 여기 이쪽에도 노엣지 1,000만원 수익 나신 분, 노엣지 숏포지션 오버나잇 하신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숏관점 오버나잇, 제가 오버나잇을 할 거면 숏을 하시라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 거기 청산하시고 수백만원 익절하신 분들 다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버나잇 숏 1,044만원, 그 다음에 이제 큰 수익들 453만원, 798만원, 143만원, 350만원, 130만원, 79만원, 116만원, 22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지지라인에서 받으신 롱포지션 분들이 대부분 수익 실현할 수 있었고, 저항라인을 기다렸다가 숏포지션 보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손절했다고 잘 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80% 잘할 수 있습니다. 20%의 날이 걸려들 때, 수급과 위배되는 움직임이 보이는 어떤 날에 잘 져야 된다. 꼭 강조드려요. 진짜 오늘 같은 날 사고 치는 분들이 꽤 계신단 말이에요. 고집. 처음에 숏포지션 잡은 거 물타기 하다가 그런 매매를 계속 못 고치시는 분들은 파생해서 오래 못 살아남습니다.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가 잘 안 되면 꼭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면 모의 투자로 정말 많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피나는 연습을. 내가 이게 될 때까지. 안 되면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날들, 오늘 같은 날에 걸려들거든요. 평소에는 계속 굉장히 잘해도, 살려주고 막 하는 매매 잘해도 이런 날 대응 안 되시면 걸려듭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한번 자세하게 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어제 밤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는 총선이라는 특수한 일정도 있었고, 어쨌든 총선 결과는 증시에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 어떤 증시 부양책이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금융 투자의
종사하는 분들이나 우리 이제 이 수익이 중요한 분들, 뭐 주식 시장에 들어와 계시든 파생 시장에 들어와 계시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금융 관련해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뭐 많이들 응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가 뭐 우리 무덤 팔 일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전 국민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니까 총선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좀 아쉬운 점을 기사화 시키고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일단 잠깐 점검을 하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방해를 받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총선 야당 압승 증시 영향은, 증권가는 밸류업 정책 모멘텀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에 오늘 아침부터 이제 던져진 건데, 그죠? 여기 보시면 증권가는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정부가 주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과세 유예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언급을 했죠. 뭐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완전히 야권에서 완전 반대하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뭐 증시를 어느 정도 상승시키고자 하는 거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세수에 대한 문제를 항상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걸림돌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 그게 실행이 될 수만 있으면 어쨌든 뭐 기존의 얘기와 또 이제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또 상황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기존의 정부가 추진하던 밸류업에 대해서만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성공시킬 수만 있으면 문제 없다라고 보는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좋지 않았지만 총선 결과는 일단 하루짜리 해프닝이 될지 외국인이 현 선물 어떻게 하는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당일에 생긴 엄청난 아일랜드 갭을 당일에 바로 메꿔버렸기 때문에, 요거 바로 다 메워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간이 생겼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꾼 것도 있는데 사실 터치만 했어요. 완벽하게 메꾼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돌파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힘들어 보이는 자리를 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모습을 만들었던 외국인의 현물 선물 주목을 계속 해봐야 될 겁니다. 외국인은 총선 결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까 우려해 매도로서 출발했으나, 아침에 5천억 매도했으니까 아직 4조 원 이상의 선물 매수가 있고 한 번에 떨어지면 외국인들 타격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위에서 제대로 처리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올해 19조 원 이상 매수를 했었죠. 코스피에서만. 그래서 그 코스피에서 반도체와 밸류업 종목 중심으로 강한 방어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현물이 1조 원 정도 매수가 나왔죠. 삼성전자에서만 뭐 4천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니만큼 성공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또한 금융투자 소득세로 증시의 유동성이 약해진다라는 전망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순 없어요. 뭐 큰 손들의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순 있겠지만, 밸류업에 기대하는 뭐 유럽계 자금 등 외국인들 들어온 돈들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더 압박해오고 있는 이 매크로 환경은 증시를 편하게 볼 수만은 없게 만들죠. 지금 환율 문제나 주변에 뭐 골드나 그다음에 유가, 인플레이션, 금리, 그다음에 다가오는 위기, 건설사 위기. 이제 일단 4조 원으로 막았지만, 4조 원대의 돈을 써서 일단 막았지만 앞으로 터지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다음 국가 부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환경들은 압박이죠. 예, 편하게 볼 수만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터져도 언젠간 터질 문제, 빨리 터지냐 시차를 두고 늦게 터지냐의 문제죠. 2008년에 우리가 서프라임을 이제 경험한 지도 한 16년 이렇게 됐는데, 터지기 3년 전 2005년부터 지금처럼 매크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까지 2년 정도를 더 증시가 달리자 수많은 베어들이 시장에서 숨죽여갔고,
시장은 큰 방심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방에 갈아엎기 시작했죠.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 때 보여드렸던 자리가, 코스피로 보여드렸던 자리가 여기죠. 2008년 당시에, 여기서 당시에 이제 언론에 이제 나타났던 내용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여쭤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여기서 쌍바닥을 찍었다고 환호했어요. 여기서 바닥을 찍었구나, 이렇게 올라오다가 뚝뚝 떨어지는 거, 아 이제 다 끝났다, 첫 번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두어 달 랠리가 나왔었죠. 이렇게 간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해결됐다, 다 끝났다. 그런데 여기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급반등이 나왔을 때, 장중에 설명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어마어마한 코스피의 변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날 다 끝났다고 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참았던 사람들도 여기서 레버리지 베팅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때입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는 구간이지 않을까. 여기요. 대부분의 참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잘 버티다가요, 돈을 가지고 버티다가 여기서 무너졌어요. 여기서 다 끝났다고 판단,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쓰거나 아니면 무리한 베팅을 해서 여기서 날아갔습니다. 저기 위에서 떨어진 퍼센테이지와 여기서 떨어진 퍼센테이지를 비교하면 여기서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하락이. 마지막 코로나 4년 전에 코로나 때도 3월 19일 거기서 마지막 끝자락에 마이너스 막 코스닥에서는 10%도 넘어가는 그날 기억나시죠? 그날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1% 떨어지고, 2008년에 그쵸? 물갈이가 확실하게 됐었잖아요. 코로나 때 마지막 끝자락 보이던 것처럼. 자, 여기서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죠. 그냥 대충 여기서만 찍고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률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시장이 30%면 뭐 끝장이죠. 그죠? 근데 저때 다 끝난 줄 알고, 자, 다시 다 끝난 줄 알고, 요때 2008년 10월 10일, 10월 13일, 10월 14일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4%로 끝났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갔고, 그 다음날 플러스 6%를 가니까 다 끝난 줄 알고 덤볐던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끝났죠. 다중바닥을 잡으면서. 자, 뭘 말씀드리냐, 매크로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로 계속 달리면서 베어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방심하고, 언론에서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도 확실하게 물갈이 수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시작도 안 했지만 진행이 된다고 해서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상기시켜보자고. 지금 매크로 환경 결코 좋은 거 아니다. 환율 현재 지금 현재 8시, 아까 7시 반 정도에 7시 정도에 1370원을 넘어갔습니다. 야간에. 자, 월봉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디까지 열려있다 기본적으로? 일단 1370, 75다. 월봉 추세 너무 잘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오늘 달러 선물 뭐 그렇게 많이 매수한 건 아니지만 누적된 거 약간의 매수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 추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예쁘게 지키고 있다. 오버슈팅 진정되고 추세 계속 지키고, 지난달에 저점 찍고 돌리면서 1370선 기본적으로 열려있다. 언제? 1340이 뚫리는 순간부터. 자, 뚫고 올라왔잖아요. 1370. 여기서 만약에 오버로 가면요, 1370, 75에서 진정이 안되면 시장은 1500선까지 기술적으로 열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집니다. 기술적인 것만 그럴까요? 환율은 뭐 기술적인 걸로 따질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1500. 이걸 환율이라는 차트가 아니라 그냥 이 차트 보고 어디까지 갈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1500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차트가 됩니다. 그런데 환율은 기술적인 걸 배제하고서 봐도 지금 중동 불안감, 그 다음에 현재 처한 우리나라, 뭐 지금 어제 우리 쉬는 동안에 중국이 신용 등급 전망에 하향 조치됐죠. 피치에서. 우리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부채가 계속 부담이 되는 상태가 된다면 그런 것들, 그리고 금융사, 건설사들 터지기 시작하면 환율은 솟구치게 되기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해 보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당국에서 관리를 할지 힘을 쓰긴 할 겁니다만, 사실 7월이 되면 힘을 써도 7월 전에 해줘야 되거든요. 7월이 되면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전면 개방됩니다.
지금은 지금 한 번도 있었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24시간 개방이 되면 당국이 환율을 어느 정도 계속 돈을 써서 관리하던 그 모습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되는데 7월 금방이죠. 그래서 과연 올해 이 환율이 잘 버틸 수 있을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옵션 만기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칠까 하는데요. 일단 가장 시간이 또 길어졌는데 옵션 만기일에 대한 내용은 좀 간단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일단 오늘 빅변동 4월 옵션 만기일 개인 대승을 거두는 대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개인콜 7만 계약 돌파 이후에 양매수로 바뀌었고요. 367.5 콜옵션 개인의 승리였습니다. 개인이 집중했던 367.5 콜옵션 후반부에 365 콜옵션 그 자리는 외국인이 대량 콜매도가 들어왔었고요. 마지막 30분 정도로 남기고 흔들었지만 개인들의 승리를 뺏지는 못했습니다. 자, 시간대별 옵션 만기일 이동 추정 범위 정말 그동안 많이 잘 맞았죠. 80% 확률로 맞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0%가 걸리는 날이었어요. 20%가 걸리는 날이니까 오늘 무리하시면 안 되고 역방향 매매는 커트 하면서 잘 져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범위 안에 빠져나가는 날이니까 계속 그런 말씀 드렸죠. 20% 확률이 나오면서 장중 움직임이 기존 범위를 벗어난 날입니다. 그래도 매도자들 본다면 범위는 제한적이나 매도자들 자체가 손실을 기록했어요. 외국인 누적 선물 4조 원에서 5조 원대 살리기 들어갔죠.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로 방어가 나왔고 반도체 중심에서 밸류업까지 방어가 나왔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에 속한 종목들이 강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거 1, 2, 3등. 367.5 콜옵션 개인 최저 대비 2300%인가 더 갔을 건데 이거는 장중에 제가 적어둔 거라서 최저 0.15에서 최대 4.99까지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3000% 정도 갔을 겁니다. 대략 최저 대비 약 3000% 갔는데 익절 물량이 끝까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기 싸움의 핵심 포인트였는데 개인이 승리했다. 이 개인이 어떤 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손으로 추정되는 개인이 승리했다라는 거. 반대로 외국인들이 콜매도 포지션을 중간에 160억까지 잡아내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외국인들은 궁금했죠. 외국인들은 콜 매도 포지션 160억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흔들면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쵸? 마지막에 선물이 흔들렸죠. 조금 다소 늦게 나왔어요. 만약에 이 흔들림이 여기서부터 그냥 유지가 됐다면 시장은 오늘 더 크게 뒤집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67.5를 한번 뺏어 보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고가 돌파하면서 시간상 힘들었고요. 종가에는 주식 선물이 이미 다 청산이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미니 선물과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큰 하락이 없었고요. 그냥 무난하게 끝났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160억 돌파했는데 120억이고 160억 돌파 개인들이 콜 100억 돌파했던 모습까지 나타났고 실제로 100 얼마까지 갔죠? 150억까지 돌파했었죠. 150억 외국인들 콜매도 170억까지도 돌파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컸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손실을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종가에는 이제 370 풋옵션이 결제되냐 마냐 싸움이었는데 풋옵션 결제는 실패했습니다. 마치 되는 것처럼 마지막에 370 풋옵션이 종가에 여기 마지막 막판 30분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최저가 대비 370 풋옵션이 10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변동이었죠. 양매수 타점을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70 풋옵션과 짝을 지어서 했다면. 근데 사실 요 순간에 그런 판단을 하기가 물론 막판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죠.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오버슈팅이다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늘 장 자체가 타점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계속 굴복을 많이 줬고 변동 자체가 러프했기 때문에 진폭이 8포인트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370.37에서 동시호가 진입했고 370.72로 끝났습니다. 370 콜옵션은 0.33에서 0.72로 외국인 매수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370 풋옵션은 금융투자가 조금 베팅이 들어왔었는데 올강이 됐습니다. 청산 안하고 그냥 다 날렸네요.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 기실현 포함입니다. 외국인들은 184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오늘 거의 300억 가까이 수익을 내다가 마지막에 좀 줄어들면서 178억 수익으로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1등이죠. 금융투자가 34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투신이 2등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 오늘 옵션에서 4월물에서만 4월물 단독으로만 놓고 보면 1등을 한 역사에 남을 만한 성적을 보인 4월 옵션 만기였습니다. 개인들의 반대편을 보는 우리들은 어려운 날이 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아침에 콜을 보고 그 다음에 청산해서 수익 챙겼으니까 관망하거나 숏 포지션으로 슬쩍 들어가 볼까 저항 때 보면서 했던 분들은 짧게 끊고 혹여나 못 끊으셨다고 근데 못 끊어야 돼요. 못 끊으셨다고 한들 마지막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살려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타격은 그래도 덜 하실 수,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했다면 그리고 기다렸다가 했다면 타격을 그래도 덜 하셨을 거지만 내가 만약에 오늘 타격을 좀 보신 경우라면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뭐를 잘못 선택했을까? 오늘 물타기를 하셨다거나 이런 선택은 앞으로 최대한 하지 않으시도록 오늘 복귀를 통해서 교정하려고 노력하셔야겠죠. 그냥 그 상태로 몰라 나는 또 나중에 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오래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경각심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다음에 오늘 뭐 종가 싸움은 10% 이상 체크하는 종목을 주식 선물 가진 종목을 보니까 LG 엔솔, 하이브, 한진칼은 뭐 상습범이죠. 첨보, 카카오뱅크, 한미약품, 삼성물산 등이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밤 PPI 이거 좀 있으면 발표합니다. 50분 남았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금방 발표할 것 같고요. PPI와 여는 총재 연서들이 많은데 자, 요거로 정리된 기사로 볼게요. 한편 11일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 좀 있으면 발표하는데 3월 생산자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된다. CPI에 이어 PPI마저 시장 예상치를 웃돈다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 공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 상승도 그렇고 잡히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중동 불안감도 계속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론에 슬슬 부각되고 있죠. 슬슬 들어오고 있죠. 지난 3월 PPI는 전월비 0.3% 올라 지난 2월에 0.6% 상승률에 비해 대폭 낮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년비 상승률은 2.2%로 지난 2월에 1.6%에 비해 올라갔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원 PPI,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지난 3월에 전월비 0.2% 올라 지난 2월에 0.3% 상승률에 비해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전년비 상승률은 2.3%로 지난 2월에 2.0%에 비해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연설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존 윌리엄스 여는 총재 연설, 현재 중립 포지션인데 2023년부터 매파적 발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킨 여는 총재는 중립 포지션인데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잔 콜린스 여는 총재 연설 중립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여는 총재 연설 비둘기였는데 최근에 매파적으로 약간 돌아선 느낌도 들고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비둘기가 매파로 바뀌는 그런 모습도 가끔씩은 보였습니다만 약간 뭐 아직 뚜렷한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한번 들어보자. 시장을 들어보자가 될 것 같아요. 윌리엄스 총재라고 바킨 총재, 라파엘 총재는 FOMC의 투표위원인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감 영상 마치고요. 이제 좀 있으면 PPI 발표되니까 PPI 보고 이제 내일 아침 미국 증시 확인하고 나서 내일장도 한번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 단톡방 입장을 하신 신규 구독자분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구독자방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옵션 만기 일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